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및 연말 정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18강에서 제가 종교인 소득 과세 체계라는 것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종교단체는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선택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징수를 했을 경우에만 연말 정산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연말 정산은 원천 징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예 뭐 하냐 마냐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든지 아니면은 세금 뭐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좀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 징수, 원천에서 징수를 한 거죠. 교회에서 계산을 해서 준 거 이런 경우에만 연말정산 하냐 안 하냐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인 소득 때 연말정산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목사님 중에서도 아니면 뭐 부교육자 중에서도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매년 2월 달까지 하는데요. 그동안 원천징수, 그 세금을 떼고 뭐 200만 원이었으면은 세금이 만 원이다. 이래놨으면 199만 주고 만 원을 계좌에 이체해서 주든지 뭐 이렇게 지로로 해서 내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낸 경우죠. 아니면은 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을 경우에는 뭐 안 내든지 해서 매월 하든지 반기별로 했었던 분들이 이제 연말에 가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아주 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산하는 거야. 말 그대로 다시요. 예. 그래서 1월 1 일부터 12월 30 일까지 한 거를 그다음 해 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말 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연말 정산할 때 기분 영수증 한 거, 그다음에 무슨 뭐 공제 받을 거, 그래서 자녀 공제 받고 뭐 공제 받고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죠. 그런데 종교인으로 소득세 원천 징수한 것과 이제는 근로자로 한 거 있죠. 그래서 종교인 한 거는 요 앞에 강의에서 3번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근로로 신고하신 거 목사님이나 종교인 중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부교육자 중에 근로로 신고하신 분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PDF 파일 62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62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해 가지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시기는 언제냐 했는데 근로소득에는 원천 징수는 매월 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근데 6개월에 한 번 매월 하는 게 원칙이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에 신고하든지 12월에 신고해서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할 겁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가 가능하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60페이지 2번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세율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보시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에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62페이지 밑에 손가락으로 되어 있죠.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기타 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간이세액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양자 가족이 몇 명이냐, 그리고 나는 그 예, 1년 아니 한 달에 얼마 받냐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본인 겁니다. 이것도 잘 아유 난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홈택스 들어가시면 나 금액 얼마 치면 나오면은 그게 또 저절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3페이지를 보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비 연말정산 정책 3번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비치해야 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이행사항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연말정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64페이지 동그라미 5번 누르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 계산은 어떻게 합니다 해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는 이제 종교인 소의 연말정산하는 거고 좀 네,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이제 공제하는 게 좀 많이 좀 달라요. 공제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것저것 많이 빼주고 카드 쓴 것도 빼주고 뭐 그래요. 그래서 64페이지 보면은 5번 동그란 5번에 네모 박스에 보면 연간 근로소득 해가지고 1년 동안 받은 거죠. 해서 거기서 비과세 소득을 이제 다 뺍니다. 학자금이나 식사대금 뭐 종교활동비 포함해서 보육수당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뺍니다. 이 비과세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4강부터 이하를 한번 4, 5, 6강을 보시면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총 급여액을 뭐 이렇게 또 비과세에서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을 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는 70%를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년 동안 받은 게 나 500만 원도 못 받았다. 뭐 이러면은 총 급여에서 공제금을 70% 해줘요. 그래서 뭐 150만 원 갖고 그래서 세금을 뭐 있냐 없냐 이게 따진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면은 뭐 이렇게 요걸 보셔가지고 요거대로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면은 근로소득 금액을 또 뭐 빼줘서 뭐 3에서 4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6번 동그라미 6번인데요. 65페이지 인적 공제를 또 빼줍니다. 종교인 종교소득으로 이 해서 하시는 분들 요 앞강을 좀 참조해서 연말정산 거기 나오면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거 같은 개념이에요. 기본 공제 해줘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는 뭐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배우자 있으면은 또 돈이 들어가고 아이들 있으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1인당 150만 원씩 해서 계속 빼줍니다. 150만 원, 1인당 150만 원을 해가지고 150만 원을 해서 빼줘요. 그래서 4인 가족이면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빼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근로자에 대해. 그래서 뭐 1년 동안 뭐 이것저것 빼고 근로소득 금액이 뭐 한 3천만 원 나왔으면 거기서 인적공제면 인적공제에서 또 빼준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인데 65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인적공제 뺀다. 기본공제 빼고 나서 추가공제. 또 빼줍니다. 누구한테 또 빼주냐? 기본공제 빼주고 난 거에서 또 빼주는 건데 뭐냐면은 70세 이상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보시느라고 돈 들어간 거 이것저것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 빼주고 나서도 또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 빼준다.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공제 장애인 아이가 20세 미만이다. 그럼 150만 원 빼준 다음에 여기서 200만 빼주니까 또 350만 원이 또 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7번을 보면 65페이지 동그라미 7번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낸 거 있죠? 그러면 다 빼줘요. 그것도 빼주고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해가지고 동그라미 8번 65페이지 건강보험료 빼고 주택자금공제, 뭐 주택마력공제, 장기주택공제, 뭐 먼 공제 많이 나오죠. 66페이지대로 봐보세요. 그럼 9번에 그 밖에 소득공제, 개인연금, 뭐 소기업 상공인 공제, 뭐 중소기업 신용카드 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쓰시는 분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연말정산 한다, 하니까 그거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도 다 빼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나 얼마 빼달라고 해서 잘 모아놨다가 그걸 이제 또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한 거,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우리 사주, 조합연조, 고연보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그 밖에 소득공제, 장기 집합, 투자증권 주가 소득공제 왜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빼주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 10번입니다. 67페이지 동그라미 10번 2천만 원 총합계는 초과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수한다. 뭐 있고 11페이지 과세표준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필요 경비도 빼고 뭐 빼고 예, 1년에서 이것저것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빼고 이것도 예, 빼고 또 다 빼고 나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 11번 67페이지 동그라미 11번 과세에서 아, 내가 내일의 세금이 얼마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2번에 보면 67페이지 동그라미 10번에 기본 세율을 곱해요. 과세 표준이 나온 게 11번 동그라미 11번이 1200만 2만이면 6%를 곱합니다. 6%.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에 6%면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0.06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0.06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은 뭐 얼마죠? 뭐 100만 원에 6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면은 뭐 6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0.06 1200만 원 이하면은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이 1000만 원,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12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5% 곱하기 0.15 하면 되겠죠. 예, 0.15. 그다음에 4,600에서 8,800원은 곱하기 0.24 하면은 이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을 하고 이거를 해서 보면은 13페이지, 67페이지 13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산출 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우리는 중소기업 뭐 이거는 아니니까요. 예, 기회니까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하고 또 세액에서 또 감면을 합니다. 68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14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받은 금액에서 빼주는 것은 빼주는 게 아니라 세액이라고 그래서 세액이 이제 나온 거죠. 예, 기본 세율 곱하기에서 또 빼주는 거 세액에서 감면을 받는 겁니다. 예, 받는 거예요. 14번에 동그라미 14번.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나왔는데 기본 공제에 자녀들하고 본인 150만 원 해서 또 빼고 또 뭐 연금한 거 빼고 뭐 카드 쓴 거 빼고 뭐 이거 빼고 다 빼고 나서 그 나온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분은 이제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분은 뭐 적게 내고 뭐 요거를 이제 세율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로 해서 나오는 것을 곱하기 세율 67페이지 12번 동그라미 12번에 세율을 곱하고 난 것을 산출세액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액에서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많이 빼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